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은평구의 제1차 정례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 오늘 실시할 구정질문도 어제와 같은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질문 순서는 소심양 의원, 이현옥 의원, 조수학 의원, 박용근 의원, 박등규 의원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질문 순서에 따라 먼저 소심양 의원 나오셔서 본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50만 은평 구민 여러분, 장창익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우영 부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불광 1동, 불광 2동 출신 소심향입니다. 담벼락 너머 감나무에 딸린 빨간 감들이 정겨움을 느끼게 하는 계절입니다. 올해는 유난히 힘겨웠던 일들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듯 가까이에 있는 북한산의 단풍이 유달리 곱고 그 색깔이 깊습니다. 묵묵히 늘 그 자리에서 조용한 변화를 계속해오고 있는 자연의 순리 앞에 고개 숙여지며 소신껏 의정 활동을 해야겠다는 각오 속에 7대 의원으로서 첫 번째 구정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 구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음식물 폐기물 종량제 실시에 따른 문제와 생활 폐기물 관련 재활용 정거장 시범 사업, 그리고 여성 정책에 대해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구청장님의 성실한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먼저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 사업 관련입니다. 이 분야에 이미 두 분의 동료 의원님들의 질문이 있었던 것은 그만큼 관심이 높고 다각적인 노력과 연구가 요구된다는 분야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는 음식물 쓰레기에서 발생하는 은폐수 해양 투기가 2012년 12월부터 금지됨에 따라 음식물 쓰레기 육상화 처리를 위한 방안으로 버린 만큼 수수료를 부과한다는 배출자 부담의 원칙으로 환경 문제와 부합한 쓰레기 줄이기 정책입니다. 전국적으로 각 지방자치단체는 RFID 방식, 스티커 방식, 칩 방식, 그리고 종량제 봉투 등 지역 특성에 맞는 다양한 방식들을 실시하며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사업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은평구에서는 공동주택은 납부필증 방식의 종량제가 시행되고 있고 일반 주택과 음식점 중에 90%가 종량제 전용 봉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활하면서 하루도 소홀하거나 빠뜨릴 수 없는 것이 식생활이고, 그리고 식후에 발생되는 것이 바로 음식물 쓰레기입니다. 우리 구에서 발생되는 음식물 폐기량은 날로 늘어나면서 그 처리 비용 또한 비례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3년간 은평구에서 발생하는 음식물 쓰레기의 배출량을 살펴보면 2011년 24,440톤, 12년 25,169톤, 13년 26,303톤이 발생하였으며 그 처리 비용 또한 2011년도에는 22만 8,181만 원, 12년 24만 3,043만 원, 2013년 연간 쓰레기 처리 비용으로 29만 3,213만 원이 소요되었습니다. 3년간 일일 평균 음식물 발생량이 약 69톤에 이르고 있습니다. 지난해 우리 구 가구 수와 음식점 증가의 원인도 있었겠지만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쓰레기 처리 비용 부담은 우리 구 재정에는 물론 국민들의 부담까지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음식물은 수분을 제거하면 20%의 폐기물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조리 전 음식물 분리수거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음식물과 가장 밀접해 있는 가정과 학부모, 주부들을 대상으로 보다 적극적인 교육과 홍보가 필요합니다. 또한 식생활 개선 체험을 마련하고 우리 구 실정에 맞는 최적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공공기관이 앞장서고 동별 시범 실시와 관내 4곳의 대규모 점포, 집단 급식소, 식품 접객업소 등에도 음식물 쓰레기 감량화 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캠페인 등 보다 실효성 있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제대로 된 분리배출을 촉진시키기 위해서는 본의원은 무엇보다 대주민 교육 홍보 활동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구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음식물 쓰레기 감량에 대한 사업 계획이 무엇이었으며 어떠한 사업을 실시해 왔으며 교육 홍보 활동에 대한 대책과 을 하실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또한 환경부에 의하면 2015년 하반기부터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 봉투 사용이 금지된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공동주택을 제외한 일반 주택과 대부분의 음식점에서 종량제 봉투에 의지하고 있는 우리 구에서는 차후에 있을 제도에 대비해 어떠한 대안이나 대책을 마련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음식물 쓰레기 처리 문제입니다. 우리 은평구는 배출 방식과 징수 방식이 편리하고 감량 효과가 크다는 이유로 전용 봉투 문전 수거 방식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주택 지역에서 배출된 음식물 쓰레기가 동물 및 차량 등에 의한 봉투 파손과 침출수로 인한 악취로 생활 환경 저해와 위생상 많은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습니다. 또한 유동인구가 많은 상업 지역일수록 더욱 청소에도 불구하고 인도 및 차도에 종량제 봉투와 수거통이 비치되어 도로 미관은 물론 악취로 인해 행인들과 대로변의 상가에도 불편을 끼치고 있습니다. 음식점 주인들에게 음식물 쓰레기 전용 용기를 깨끗하게 관리하고 배출 시간을 정확하게 지키도록 지속적인 관리 감독은 하고 있는지요? 우리 은평구에는 3개의 쓰레기 처리 위탁업체가 권역별로 나누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위탁업체가 적기수거, 잔여물 처리 등의 만전을 기하고 형식적인 서면 평가보다는 현장 위주의 주민 만족도 평가와 수시 점검을 통해 대행업체 환경미화원의 후생복지와 근무 여건이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본 의원이 지적한 청소 행정의 문제점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혀주십시오. 다음은 재활용 정거장 시범사업에 관한 질문입니다. 이제는 쓰레기 처리 행정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습니다. 재활용 분리수거 등으로 예산을 절감하고 자원화하여 재정 건전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그 사업의 일환으로 재활용 정거장 시범사업이 우리 구에도 실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재활용 정거장 관리사분들의 말씀을 빌면 재활용품의 약 80%가 바로 자원화된다고 합니다. 분리배출을 촉진하고 비가정 부분에서의 쓰레기 발생량을 줄이기 위한 방안 중의 하나로서 상당히 고무적이고 혁신적인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사회적 취약계층 어르신들을 관리사로 지정함으로써 일자리 창출 및 수익 창출로 이어지는 성과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에서는 초기 단계로 서울시 예산 지원 외에 수입액이 적어 예산 부족으로 인해 원래 37명에서 현재는 19명의 적은 수의 관리사들과 우리 은평구청 청소과 직원들의 노력과 주민센터, 협동조합 등이 협력하여 월요일과 금요일 날 저녁 6시부터 8시까지 합동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각 가정 내에서도 주민들에게 홍보가 되면서 정착되어 주민들의 좋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이 내년에 서울시 지원액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어 폐지될 가능성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 우리나라에서 재활용 사업은 유지 확대되어야 할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예산상의 이유로 이 사업이 중단된다면 몇 달의 앞날도 내다보지 못하는 행정이라고 주민들의 원성이 높을 것입니다. 종량제 봉투 속에 섞여 버려진 화장품의 비율이 30%를 넘고 제대로 분리배출이 정착되면 가정에서의 폐기물 양이 급속히 줄어들어 가정경제에도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재활용을 자원화할 수 있는
재활용 활성화 사업에 대한 계획과 재활용 정거장 시범 사업 유지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 구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여성 정책에 대한 질문입니다. 고령 사회로 치닫고 있는 우리나라는 복지비 지출로 사회가 몸살을 앓고 있는 이러한 시점에 최고 동력으로서 여성들이 사회에서 활동함으로써 경제적 도움은 물론이고 장애인, 노인, 아동, 여성 등 사회적 약자에 속해 있으면서도 이 사회적 약자들을 보살피고 있는 대상 또한 여성들입니다. 이제 여성의 역할이 남녀 모두에게 골고루 분배되어 주민 모두가 행복한 도시로 이루어질 때 우리 사회는 희망적으로 발전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해 남녀 격차 정도를 지표화하여 성평등 수준을 나타낸 국제 성평등 지수 GGI에 비교해서는 우리나라는 135개국 중에 108이라는 여전히 낮은 수준에 있음이 밝혀졌습니다. 최근 들어 여성의 사회 진출은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사회 경제적 정책 참여를 할 수 있는 여성의 고위직, 전문직 진출은 미미한 상태입니다. 우리 은평구청 여성공무원 현황에서도 4급이 1명으로 14.3%이고 5급이 10명으로 총원 대비 16.4%에 해당이 됩니다. 여성이 진급에서 소외되는 측면이 없다고 할 수 없습니다. 동등한 교육을 받고 동등한 업무를 하면서 진급에서의 후순위가 아닌 남녀 구분 없이 공정한 평가 속에 업무 추진 능력을 감안한 객관적인 인사 행정으로 5급, 6급 여성의 성비도 어느 정도 맞춰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러한 시점에 존경하는 김우영 청장님께서 내년도 조직 개편에 여성정책 담당관을 신설하신다니 무척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부서를 통해 여성의 안전 분야와 권익과 복지, 일자리 창출 등 여성정책은 물론 다양한 계층을 위한 활발한 사업을 펼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러한 면에서 본 의원은 부서의 이름에 걸맞는 인사를 통해 책임감과 열정을 발휘하여 내실 있는 부서로서의 정착을 위해 여성정책 담당관에는 반드시 우리 구 여성 공무원이 임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성정책에 대한 계획과 본 의원의 제안에 대한 사려 깊은 구청장님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 구정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소심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심양 의원 질문에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소심양 의원 질의에 감사합니다. 주로 음식물 쓰레기, 그 다음에 재활용 정거장, 이런 아주 우리 삶에 직결되는 여러 가지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 질문에서 저도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됐는데, 우리가 재활용을 하게 되면 80%를 자원화할 수 있다. 그 대목이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집에 재활용품 박스나 종이 또 비닐 이런 거를 항상 나가서 분리배출을 하는데요. 일상생활의 하나의 어떤 패턴으로 적응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음식물 쓰레기야말로 우리가 식생활을 하다 보면은 불가피하게 배출될 수밖에 없는데, 해양 투기가 금지가 되고, 또 우리 구는 음식물 쓰레기 처리 시설이 확보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제 타구의 처리장에 우리가 배출을
하고 있고요. 근데 장기적으로는 우리 구에서도 환경 처리 시설을 광역 시설로 설립을 해서 다른 구에서 필요로 하는 어떤 그 재활용품을 은평구 처리장에서 처리하도록 하고, 우리의 음식물 쓰레기는 다른 구에 아주 안정적으로 그런 역할 분담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거기에 대한 정책 준비를 하고 있다.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 원칙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음식물 쓰레기를 비롯한 쓰레기 감량을 위한 정책을 우리가 계획을 세워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일반 쓰레기는 2013년도에 한 5만 톤 발생했고, 2016년까지 5만 톤 정도 되는 일반 쓰레기를 한 20% 감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는 2014년도에 일일 77톤이 발생했습니다. 내년에는 5% 감량한 73톤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동주택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RFID 종량제 방식을 점진적으로 도입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또 소형 음식점 4,700개소에 대해서는 전용 용기를 사용한 납부 필증 방식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음식물 쓰레기의 수거 체계도 조금 더 타당성 있는 방향으로 개선하기 위해서 현재 타당성 연구를 현재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구에서는 이런 감량 목표를 추진하기 위해서 TF팀을 2014년 11월에 신설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 공공용 봉투 선별 및 가로 환경 미화원 홍보 활동을 강화하고 있고, 쓰레기 감량에 대한 주민 홍보를 올 10월부터 매월 단위로 동별 주민 설명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또 반상회를 통한 생활쓰레기 감량화 홍보를 연 4회 실시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현수막 및 배너기를 설치해서 주민에게 홍보하고 있고요. 자원봉사자가 참여하는 시민운동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음식물, 폐기물, 종량제 전환에 따른 어떤 예산이 매우 많이 필요합니다. 연간 10억 정도의 추가적 재원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예산 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 이 말씀드리겠고요. 그러나 이 예산을 이렇게 투입을 하면은 처리 비용이 연간 한 20억 정도 절감되기 때문에 투입 대비 효율은 매우 높은 사업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로변에 쓰레기통, 또 음식물 쓰레기를 내놓는 장소 취가 나고 문제가 있어서 어제도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최대한 우리가 음식물 쓰레기 적치장을 체계적으로 관리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지도 감독을 매 분기마다 실시하고, 또 도로변에 그 음식물 쓰레기 용기가 방치되는 것도 철저하게 경고하고 필요하다면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병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현장 기동반을 환경미화원 중심으로 편성해서 현장 계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활용 정거장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재활용 정거장 사업은 은평구 역천동 32번지 일대에 총 3,395세대인데요. 거기에 정거장을 총 37개소, 관리인은 19명, 그리고 이 관리 위탁은 영마을협동조합에 위탁을 해서 5,600만 원의 시비를 들여가지고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근데 이런 그 재활용을 판매를 해서 최소한의 인건비 정도를
건져야 되는데 아직 초기 단계이므로 그 운영 비용을 충당하는 게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정착되고 확대될 때까지 시비 지원을 지속하도록 서울시에 적극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이 재활용 정거장 사업은 나름대로 상당히 의미 있는 사업입니다. 이제 공동주택의 경우는 재활용 선별 시설이 돼 있어서 큰 불편함이 없는데 일반 단독 다가구 지역은 그런 시설이 없기 때문에 그 재활용품이 충분히 재활용되지 않고 있어서 자원의 낭비로 이어진다. 그러니까 국가적 자원의 효율적 이용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이 정거장 사업을 정착시키는 데 서울시가 투자를 하면 궁극적으로 서울시의 자원 재활용 비율이 확대됨에 따라서 시의 이익으로 돌아갈 것이다. 저는 그렇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필요한 답변은 이따가 보충 질의를 해주시면 우리 관련 국장이 더 상세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성정책 담당관 신설에 따른 은평구의 여성정책 전반에 대한 계획과 의지를 물으셨는데요. 지금 우리 구의 신규 직원 채용을 할 때 보면 거의 70% 정도가 여성이 신규로 들어옵니다. 근데 이제 이전 거의 한 20년, 30년 이상 된 지금 이제 고위직의 경우는 일단 비율 자체가 남성 대비 좀 여성이 매우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저도 최대한 4급, 5급 고위직 간부들을 여성으로 전략적으로 발탁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많이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일하는 걸 보면 얼마 전에 일자리 우리가 최우수 3년 연속 했다고 그랬는데 일자리과의 직원 중에 남성은 4명밖에 없고 대부분이 여성 직원들이 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취업 박람회 같은 그런 행사를 할 때도 사전 사후 꼼꼼하게 점검하고 또 끝까지 챙겨주는 그런 정책의 추진력을 여성 직원들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얼마 전에 있었던 은평 누리축제 같은 경우에도 여성 직원들이 훨씬 더 이렇게 세심하게 행사의 어떤 그 노력과 성과를 보이는 것을 제가 직접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남성 간부님들은 바짝 긴장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다만 좀 시간이 걸릴 것이다. 그러니까 간부들 중에 여성 비율이 현격히 좀 확대되려면 전체적인 그 여성 비율이 총 인원 대비 좀 더 높은 직급이 7급이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성정책 담당관은 당연히 우리 구의 직원 중에서 좀 더 이 여성 권익 활동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직원을 발탁할 예정입니다. 우리 남녀평등, 양성평등진흥원, 여성정책개발원 등이 우리 은평구에 있기 때문에 그동안에도 여러 가지 정책 협의를 그 기관들과 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의 여성정책들의 여러 가지 새로운 시도들을 우리 여성정책 담당관을 통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비서실에 손님들이 오면은 주로 여직원이 차를 내놓는데 참 고민입니다. 그러니까 남성이 오면 남성 직원이 커피를 내놓는 것이 맞는 건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건 좀 더 이렇게 문화적인 문제일 수 있는데 우리가 여성정책 담당관 제도를 만들면서 가장 먼저 공직사회 내부에서 남녀 평등의 문화를 어떻게 정착시킬 것인가 거기에 따른 어떤 내부적 합의 같은 것도 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좀 더 연구를 많이 해서 여성정책을 꽃피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질문자이신 소심양 의원님 보충 질문하시겠습니까? 소심양 의원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의 섬세하고 성실한 답변에 일단 감사드립니다. TF팀을 구성해서 또 현장 기동 지금 있긴 한데 보다 더 이제 활발하게 하신다는 말씀, 긍정적인 답변 고맙습니다. 구청장님, 이제 어제 답변에서 예산이 없어서 많은 행사를 못한다라고 하셨어요. 예산이 전혀 들지 않으면서 정말로 가장 아름다운 기부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시죠? 기부. 네. 뭐 예를 들면 재활용 열심히 하는 거. 네, 맞습니다. 네. 정말 내가 버리는 쓰레기가 아니라 그 쓰레기가 바로 자원이 되는 겁니다. 우리의 조그마한 노력으로 그 자원이 돼서 다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남성이라 잘 모르시겠지만 아마 재활용에 그냥 버리실 게 많아요. 스티로폴이나 비닐봉지, 과자봉지, 라면 그 생활 폐기물을 보면 거의 분리하는 데 돈이 더 든다고 합니다. 진짜 그 분리만 잘해도 상당히 인건비가 줄어들고 처리비가 줄어들고 가정경제가 좋아져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면 저희가 반찬 남기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번 올해 우리 보건소 소장님도 계시는데 위생 상태가 가장 최하위라고 영업소에서 많은 곤란을 겪었어요. 그게 뭐냐면 반찬을 잔반을 싸가기를 한다든지 반찬 남기기를 하지 않는다고 하면요, 위생 상태가 좋고 음식물 쓰레기가 줄어들고 또 일단 자원이 낭비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안하건대 우리 구청 구내 식당도 물론 덜어서 먹겠지만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자기가 정말 먹을 만큼 먹고 잔반 남기지 않는 캠페인, 우리가 공공기관에서부터 한번 실천하는 캠페인을 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공공기관뿐 아니라 정말 학교 어린이들한테도 가서 이게 비닐이 자원이 됩니다. 스티로폴은 버리면 액자로 나옵니다. 라고 정말 우리가 좀 보다 적극적인 이 홍보 활동이 정말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117개 유치원 학교 또 구청에서 행사하는 모든 각종 홍보 매체를 적극적인 홍보 활동에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수거통 부분인데요. 제가 이번 일을 하다 보니까 국장님들 너무 고생은 하는데 정말 쓰레기 부분에선 체계가 안 잡혀 있으시더라고요. 더 깊은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정말 이런 부분은 좀 고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음식물 쓰레기 배출뿐만 아니라 그 3개의 위탁업체가 우리 16개 동을 3개로 나눠서 대형 폐기물, 생활 폐기물, 재활용 전부 다 가지고 가거든요. 그러니까 책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보면 다른 봉지, 다른 회사 거면 안 가져가요. 그리고 잔재 처리 절대 안 합니다. 그렇게 되면 정말 평가를 제대로 해서요, 인센티브와 페널티를 확실히 줘야 돼요. 그래서 동을 좀 더 준다든지 잘하고 있는 데는 더 넓힌다든지 똑같이 나누시면 이거는 매년 그 모양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좀 우리 구청 자체에서 조례 제정을 하시고 제대로 된 TF팀 구성하신다니까 제도화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성의 문제인데 언젠가 한번 청장님이랑 제가 이제 여성정책 담당관 신설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청장님이 그래도 굉장히 이렇게 유연한 사고를 가지고 계셔서 여성정책 담당을 신설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러면서 내가 여자가 아니라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잘하고 싶은데 그런 말씀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솔직한 말씀입니다. 저희가 여성이 아이를 뱃속에 10달 동안 낳고 상고의 진통을 겪고 새 생명이 진정한 엄마로서의 엄마 마음을 아는 거거든요. 아버지 역시 마찬가지일 겁니다. 본인이 아버지가 돼야. 근데 이제 지난번 제가 그 업무 질의와 행정사무감사 때 국장님께 질의를 했어요. 여성정책 담당관이 신설되는데 우리가 이 차에 정말 이게 창의적으로 25기에서 처음 하는데 여성정책 담당관을 여성으로 좀, 특히 또 우리 여성구청 직원 중으로 유능한 사람을 좀 해서 힘을 실어달라 했더니, 물론 국장님의 고유 권한도 아니고 책임 있는 발언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팀장까지는 제가 하겠다 그런 말씀하신 적이 있으셔서 제가 오늘 이 본회의장에서 특별히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물론 뭐 어제도 청장님 말씀은 7급, 9급은 굉장히 60, 70%라고 했는데 그거는 이제 99년도 이제 군인 제대 군인들의 군 가산점이 이제 폐지되면서 여성이 그때 많이 올라온 거고요. 그리고 또 그만큼 여성들이 열심히 공부를 합니다. 사실은 열심히 공부를 해서 시험 쳐서 들어오는 거지 뭐 달리기에서 1등해서 들어오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여성의 능력에 대해서 좀 더 잘 하시지만 더 각별하게 좀 신경을 써주셔서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사실 우리 여성부 장관이 그 한명숙 장관이나 장하진 장관님, 뭐 김금예 장관님, 또 그 누구시죠? 조윤선 장관님, 지금 김희정 장관님까지 전부 여성입니다. 근데 우리가 여성 정책 담당관이라고 해놓고 거기에 담당관이 남자면 그 이름 바꿔야죠. 그 문제는 뭐 네, 그래서 저는 그래서 여성 아주 과장을 임명할 계획을 네, 그래서 확실한 대답을 해주셔서 오늘 정말 명쾌한 사실 많이 고민했던 부분인데 구청장님의 고유 권한을 제가 또 한다는 것 같아서 저는 그렇긴 한데 앞으로의 무궁한 또 발전과 또 확대를 위해서 특별히 말씀드렸습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로 성실하고 섬세하고 또 책임 있는 답변을 해주심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앞으로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심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심양 의원의 본질문에 대한 보충 질문을 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보충 질문이 없으므로 소심양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